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에미 코니 베렛 연방 대법관이 취임 선서를 함으로써 미국은 적어도 2050년까지 낙태와 총기 등 사회 이슈에서 보수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우편 투표와 당선자와 관련한 논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의원을 포함해 재선에 나선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플러스입니다. 대선이 7일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격전지에서 강도 높은 유세를 하면서 빅토리 파티를 자신의 워싱턴 DC 호텔로 잡았습니다. 자녀들이 캠페인에 총동원됐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표를 확대하는 쪽으로 유세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른 격전지에서 유세 일정을 이어갑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텍사스주가 공화당 우세에서 격전지로 구분되자 역시 격전지인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주에 1,500만 달러의 광고비를 긴급히 투입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위스콘신주 부재자 투표용지 마감 시한 연장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입니다. 우정국은 우편 투표를 할 사람은 오늘 당장 우체통에 투표용지를 넣으라고 권고합니다. 분열된 채 대선을 치를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총기 훈련을 받고 구체적으로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확산 중입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육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학은 전공 과목을 줄이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통나무로 만든 구조물이나 가든이 교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먼저 오늘 아직까지는 연방대법원에서 선서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신임 연방 대법관이 탄생을 하면은 백악관에 많이 가죠. 그리고 또 공식적인 취임 선서 자체는 존 로버츠 지금은 연방 대법원장이니까요. 대법원장과 함께 연방 대법원에서도 합니다. 어제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공화당과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지난번과는 달리 에이미 코니 베럿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합니다. 할 때 하나도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고 마스크 쓰기 안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었죠. 어제는 백악관에서 실외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도 하고 이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숨진 지 38일 만입니다. 진보 대법관의 그 자리를 이제는 보수적인 대법관, 나이가 48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2050년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수의 기치를 많이 가지고 가지 않을까.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을 어디에 비교를 하냐면 어제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할 때 그 취임 선서를 맡은 사람이 클리어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지만 보수 대법관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죠. 보수 중에 보수가 어제 이제 그 취임 선서를 주도를 했는데 클리어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91년도에 연방 대법관이 된 뒤에 다른 사람들은
바뀌기도 해요. 중간중간. 보수였는데 약간 중도로 바뀐다던가 아니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처럼 처음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 사람은 보수다 진보다 구분을 할 수가 없다. 너무 사려가 깊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회 분위기나 연방 대법원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진보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클리어런스 토마스는 굳건하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지만 굉장히 가장 초백인에 가까운 그런 판결을 내리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91년부터 지금까지 대법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수의 가장 중요한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사람일 것이다 하는 게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신임 대법관입니다. 6대 3이 됐죠. 그런데 어제는 공화당이 지금 상원에서 인준을 공화당이 하니까 53명이고 민주당이 47명인데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전에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나우 두 사람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민주당에서 3명과 1명이 이 사람들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에서는 단 1명의 찬성표를 받지 못한 채 에이미 코니 베렛이 공화당에서는 1명이 이탈한 채 메인주가 지역구인 수잔 콜린스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투표가 끝나고 바로 저녁에 백악관에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취임 늘 하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새로운 대법관이 취임 선서하는 음성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클레어런스 토마스고요. The duties of the office on which I am about to enter.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There it is. 네, 거의 성경에 손을 얹고 하죠. 남편이 성경을 잡고 있었고 이 선서가 끝나고 나서 늘 강조했었던 것처럼 나는 오리지널리스트다. 헌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고 헌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devoted 거기 헌법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또 어떠한 특정 부분에 favor 주는 것도 없이 정치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의견과도 상관없이 헌법에 충실해서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연방 대법원은 일반 사람들은 별로 특별한 때가 아니면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곳인데 사실은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바깥에서 미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파워풀한 조직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미국에서 가장 파워풀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요즘처럼 정치가 분열된 때는 무엇이든지 다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잖아요. 하급 법원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명령 불복을 하면서 조금 상급 법원으로 가고 항소 법원으로 가고 또 가다가 대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가장 파워풀한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에이미 코니 베럿이 새로운 연방 대법관이 된 것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것,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연방 대표죠. 이 미치 매코넬은 지금 켄터키에서 선거도 당선이야 되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가뿐하게 당선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공화당은 특히 보수의 가치를 얘기를 하면서 연방 대법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연방 상원의 공화당의 대표로서 다른 지금 어렵게 선거를 치르고 있는 몇몇 지역의 현직 의원이나 공화당 후보들을 이 일로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마는 크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0월 25일 일요일에 한 정치 모임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우리가 공화당이 지난 거의 4년 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미치 매코넬도
어느 정도 대선 판도에 대해서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인정하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온 연방 대법관 지금 6대 3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단기간에 민주당이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에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으로 만든 그런 그 문제고요. 정치적으로 승리, 정말 그 승리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지만 투표도 포함이 되고요. 투표에 있어서도 투표도 이제 미국의 그 투표하는 여러 시스템이나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공화당에게 그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점들, 투표 문제, 뭐 낙태, 헬스케어 이런 것은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투표뿐만이 아니라 캠페인에서 어떻게 그 재정적인 것이 들어가는가, 캠페인 자금 같은 것, 소비자 보호도 들어갑니다. 소비자 보호도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때 이제 그 직장의 고용주를 위한 것이냐, 고용인을 위한 판결이 나오느냐 하는 것도 연방 대법원에서 하고요. 또 앞으로는 기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오죽하면 일본의 신임 총리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모두 없애겠다고 하겠어요. 일본이 에너지의 3분의 1을 화석 연료에서 쓰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청문회 당시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기후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클리어런스 토마스가 취임 선서를 주도를 했는데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정말 내 참 동료를 만났다라고 좋아하는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총기 문제. 에미 코니 베럿이 낙태에는 목숨 걸고 반대하는데 총기 소지는 또 목숨 걸고 지지를 합니다. 범법자라도 펠런이라도 중범을 저질렀어도 그 사람이 위험하지 않으면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그 클리어런스 토마스가 원했던 것이고 에미 코니 베렛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완화될 가능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파트너가 되는 거죠. 총기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뭐 선거 끝나고 나서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 오바마 케어를 없앨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애매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당장 이 선거에 있어서 우편 투표 어떤 부분까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 투표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니까 그런 것을 가려낼 일을 연방 대법관이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물론 누가 승리자나 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해서 그 우편 마감 시한 결정 이게 과연 옳았는가 옳지 않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게 되고요. 가장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대통령도 에이미 코니 베렛을 이렇게 임명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 선거 끝나고 나서 뭔가가 미심쩍거나 아니면 부족하다 싶을 때 미루면서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 9월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의 최종적인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6대 3인 공화당에 유리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과 머릿속에 담고 한 얘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진보적인 매체 뉴욕타임즈부터 뭐 보수적인 뭐 팍스나 해외의 가디언, BBC, 이코노미스트 등의 전문가들을 쭉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은 왜냐하면 2000년도에 알고 대 조지 부시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에서 결판이 났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36일 뒤였습니다. 당시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도 그 국무장관을 했었던 제임스 베이커가 플로리다로 쫓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손으로 개표를 해서 뭐 500 몇십 표 차이로 부시 대통령에게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플로리다주에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누가 당선되든지
불과 다시 개표를 하고 연방 대법원이 개입할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펜실베니아는 이미 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플로리다주에서 일단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표 차이가 그렇게 작게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맞다면,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옳다면 바이든 후보가 적어도 뭐 한 330에서 350의 선거인단 표를 가져갈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선거인단 400표 이상으로 내가 이긴다는 계산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그 계산이 지금 다수가 아니고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표에서 350표 정도면 어느 한 주 정도가 이상하다 하더라도 완충지대가 있잖아요. 선거인단표가 제일 많은 곳이 캘리포니아주고 55, 그 다음이 텍사스 38. 텍사스는 공화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MBC 방송은 공화당 쪽에서 격전지로, 토스업으로, 배틀그라운드로, 이 스윙 스테이트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38이고, 그런데도 아직도 공화당이라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이상이죠. 그러면 그 다음이 나머지는 선거인단 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미 결정이 됐는데, 플로리다주가 이제 28표인가요? 29표인가요? 그렇게 29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리다를 보고 있는데, 플로리다주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작은 표 차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설령 연방 대법원까지 이 일을 가져가려 한다 하더라도 연방 상원이나 하원에서 어떠한 안건을 심의하고 말고를 결정하고부터 상원의 그 대표라든가 하원 의장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방 대법원에서도 기각을 한다 하지 않는다 가기 전에 이 안건을 우리가 심의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결정부터 해야지 되는데, 현재의 존 로버츠 연방 그 대법원장은 이런 일을 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동료인 어소시에이트 그 대법관들도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는 에이미 코니 베렛을 트럼프 대통령은 믿고 있지만, 에이미 코니 베렛으로서는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산이 필요 없는 종신직 그 연방 대법관이 됐습니다. 본인이 하는 한참 1년, 2년, 3년 뒤도 아니고 첫 번째 케이스에서, 초기 케이스에서 자신을 지명하고 이렇게 그 대법관으로 일하게 한 사람의 편을 든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자신의 레가시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릴 수도 없고요. 본인은 빠지는 거죠. 지난번에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처럼 러시아 스캔들에서 빠져버리는 것처럼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그런 이슈로 인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이 누구나 하는 판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꾸만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어제 조 바이든 후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연방 대법관의 임기 제한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 뭐 하원에 여러 가지 안이 발의가 됐어요. 임기를 18년으로 하면,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면 한 대통령마다 2명씩 그 임명을 하게 되는 그 같은 그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임기 제한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처음에는 팬이 아니라고 하다가 연방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상황 보면서 고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선거 전에 에이미 코니 베렛 이 연방 대법관을 투표를 해서 임명을 해버리는 일까지 나오면 고려할 것이다. 이것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고려될 가능성이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의 6대3 구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영원히 적어도 2050년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이 연이어 나올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약간
중도 진보에서 나중에는 진보 쪽으로 돌아선 것처럼 에이미 코니 베렛도 완전한 보수에서 중도 쪽으로 본인 스스로 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단은 사실은 가장 큰 승리자는요, 여성들입니다. 여성인데 어떤 여성이냐?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특히 신앙에 있어서 낙태 문제에 있어서 낙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분명하거든요. 에미 코니 베렛의 입장이 본인 그 학교에서도 그랬고요.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랬고 해서 보수적인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 신앙인인 여성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앞으로 연방 대법원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가 굉장히 그 큰 관심이 됩니다. 이게 대통령은 최고니까 국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상원의 대표는 다수당일 때 그 당의 모든 정치인들을 생각을 하고, 하원도 마찬가지로 대표가 그 하원 의원들을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연방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면 연방 대법원이 정치에 휘말리지 않는다. 정말 미국을 위해서 헌법에 근거하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시각은 시대에 따른 헌법 해석인 거죠. 에이미 코니 베렛은 헌법에 그 옛날 쓰여진 헌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에 비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시각은 이것을 시대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설에 따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굉장히 지금 고민일 거예요. 해서 지금 그 연방 대법원의 새로운 대법관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들 미국에서는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요, 그 투표장에 안 갔습니다. 본인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적어도 5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네, 오늘 벌써 지금 어딘가요? 플로리다 내인 것 같네요.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갔는데 플로리다 오랜도 맞네요. 네. 그쪽이 지금 12시 22분이니까요. 잠시 뒤에 중요한 지금부터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늘의 미국에서 미국 선거에 관한 분위기 변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전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대선 때까지는 방송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More than 60 times. And each time they try to repeal it, they say, "Oh, we've got a great replacement. It's coming." 네, 이 공화당이 이 헬스케어를 없애버리려고 60번 이상 시도를 하면서 그때마다 이것보다 훨씬 좋은 계획을 가져다 주겠다 했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는 이 $750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 해 그리고 선거의 해였던가요? 세금을 낸 것, 그 세금 낸 것을 가지고 뭐 선생님보다도 덜 내고 군인보다도 세금을 덜 내고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국가가 돌아가겠는가, 교육이나 많은 곳에 기금을 줘야지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It's because a plan doesn't exist. They've never had one. 특히 이제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고 국민에게 발표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o take away your health care right now as quickly as they can in the middle of a pandemic with nothing but empty promises to take its place.
특히 그 팬데믹 기간 중에 어느 때보다도 헬스케어가 중요한데 이게 사라져버리고 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화당이 재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 아무나 쉽게 입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아파서야지만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때는 너무 늦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투표가 이번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지금은 자동차 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밖에서 나와서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은 지금 혼 누르는 것은 지지한다는 표현입니다. When the daily intelligence briefings flash warning lights about a virus, the president can't ignore it, can't be too lazy to read the briefing.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도 브리핑을 읽는 것조차도 정말 게을러서 안 읽었을 그럴 정도이고 역시 거기에도 계획이 없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라고는 empty promise, 공허한 약속, 공약만 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그 거짓말을 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리고 서커 앤 루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에 비해서 조 바이든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커 앤 루저 앤 실패 낙오자다라고 얘기한 그 군인들은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is administration just doesn't comprehend. Our current president, he whines that 60 minutes is too tough. 네, 60 Minutes이 질문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중간에 박차고 나온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ust yesterday, he said that Putin of Russia, Xi of China, and Kim Jong-un of North Korea want him to win. We know because you've been giving them whatever you want.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이 내가 이기길 원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했으니까 했겠죠.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푸틴과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Joe Biden wouldn't coddle dictators. He'll promote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Cuba. Joe will restore our battered standing around the world. 조 바이든은 그렇지 않다. 독재자와 같이 하지 않고 독재자의 그 인권 탄압 같은 것을 오히려 잡을 수 있고 쿠바를 포함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미국에 이렇게 허물어져 버린 것을 다시 세울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을 비난하고 바이든은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이것이다라고 플로리다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너무 바쁘면서 이 크레이지 그 엉클처럼 트윗하고 한다는 얘기요. You'll be able to go about your lives knowing that the president's not going to retweet conspiracy theories. 음모 이론만은 아니고 음모 이론을 리트윗하는 대통령. I mean, listen, ou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tweeted a post that claimed that the Navy SEALs didn't actually kill bin Laden. Think about that. And we act like 네이비 실이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음모론을 리트윗하는 미국 대통령 상상할 수 있느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했던 것보다도 훨씬 심플하게
지금까지 여러 번 유세에서 얘기했었던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서 아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유세하는 곳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심플한 메시지를 쉬운 언어로 오바마의 그 평소의 연설과는 달리 쉬운 언어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not my claim. Even Fox News sometimes says, well, what he says isn't really true. He didn't mean it. 네, 이분 그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팍스 뉴스조차도 어떤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 그거 뭐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 없어. 그거 그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황당한 얘기라면 그거 풍자한 건데 이렇게 해석을 더 좋게 해주잖아요. 그 얘기를 말하고 I have 있습니다. to put up with it if it was a family member, but we talk about him afterwards. Even Florida man wouldn't be doing some of this stuff. Why would we accept it fro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you know what? I mean, sometimes 왜 그 대통령이 그 같은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되는가? 주변 사람들이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똑같은 아무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대통령의 그 비합리적인 말이나 행동이나 트윗이나 이런데 완전히 지금은 우리가 무감각해진다. numb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르한 아주 좀 괴상한 정상적이 아닌 behavior, 행동,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점점 무감각해진다. 이것은 정말 그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erson in the highest office in the land who doesn't seem capable of doing so, that undermines our society. It affects the way our families get along. It affects the way the world looks at America. 네,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러한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세계에서 그 미국을 그 바라볼 때 그때의 그 미국에 대한 점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그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했고요. 그 카멜라 해리스를 개인적인 것으로 마구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음모론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매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보도한다 하면서 going to be great winter, 우리는 아주 좋은 겨울을 맞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바이든 측에서는 슈퍼 스프레더 이벤트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그 선거 캠페인을 이 시점에 하는 게 하고 어제 그 USA 투데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선거 유세를 하러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 있죠. 그런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발병률 확진자가 같은 지역의 다른 카운티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것도 워싱턴 DC에 있는 자신의 호텔에 이 축하 파티, 빅토리 파티장을 마련을 했고요. 그 주도 자체는 아들이 한다고 하고 아들은 2024년도에 대선 후보가 된다는 뭐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들도 요즘 많이 들립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 후보는 아이오와주와 위스콘신을 금요일에 방문을 하고요. 이 아이오와와 위스콘신은 왜 중요하냐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두 번 다 이겼는데 2016년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주입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이야 지금 염려 없어요. 아마 동선이 있고 뭐 다시 한번 다지게 하느라고 가는 것 같고 아이오와주는 뭐 선거인단은 6표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격전지이기 때문에요. 아이오와주는 상원의원도 아마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빼앗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정국이 여러분들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를 하실 분은 지금 우편량이 너무 많고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고 전에는 뭐 소인만 찍혔으면 되는데 지금은 우체국에서 이 선거관리국으로 그 투표용지를 배달을 해야지 되는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늦어도 오늘 넣으십시오. 오늘 지금 바로 넣으십시오 하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어제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때문에도 더 그렇죠. 연방대법원이 지금까지 이 우편 투표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사흘 연장을 해서 민주당에 좋은 판결이 나왔지만 그 밖에는 거의 그 공화당에 좋은 판결을 내고 있거든요. 오하이오주도 그렇고 위스콘신 주에서도 투표 당일 11월 3일 8시까지 그 투표용지가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도착을 해야지만 그것까지만 계산을 하도록. 그런데 위스콘신에서 지금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라고 연방 그 대법원에서 어제는 5대 3으로 존 로버츠 연방 그 대법원장이 진보편의 그 표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마다 지역마다 다 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론은 여전히 지금 그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요. 격전지나 전국 조사나 지금 텍사스에서도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간다 하는 게 대부분인데 MBC 방송의 경우는 토스업으로 봤기 때문에 글쎄요. 텍사스가 올해 블루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것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펜실베니아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길 확률을 뭐 거의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지아주가 막상막하라는 것이 볼만한 그런 얘기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난 그 4년 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게을러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아유 내 한 표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정부를 믿지 않아서 정부가 뭘 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부도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도 완전하진 않았다. 그러나 더 좋게만 정부의 역할은 국가를 더 좋게 만드는 거다.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부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짐작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투표를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텍사스주가 MBC 방송이 격전지다라고 구분을 하고 나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예비선거 후보가 텍사스와 오하이오에 1,500만 달러를 지금 광고를 며칠 남지 않았는데 투입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을 들어주는 형태입니다. 민주당에선 지금 이긴다고 거의 생각을 하면서 약간 우리 질 수도 있어 하고 엄살을 부리면서 투표를 끝까지 해야지 돼라는 얘기도 하면서 민주당 시각에서는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해서 만약에 다른 곳에서 예기치 않게 표가 덜 나왔을 경우는 텍사스라든가 오하이오주가 격전지가 되니까 여기서 하는 거 오하이오주도 선거인단이 16표 이거든요. 잠깐만요. 오하이오주의 선거인단 표가 오하이오주, 사우스캐롤라이나가 9개, 18개 맞네요. 그리고 플로리다도 29개. 플로리다가 29개, 텍사스가 38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지금 그 마이클 블룸버그가 돈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도 또 아마 더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혹시 뉴욕타임스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꼭 이 사진들을 봐주세요. 뭐 오하이오 대학교의 웨슬리언 그 유니버시티 이런 데는 대학교가 예산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공을 18개나 없앴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어린 학생들의 경우는 실내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위스콘신 같은데 나무로 만든 통나무 집이에요. 톰 소여의 모험처럼 통나무로 만든 집. 알칸소에서는 아예 그 가든이고요. 학생들이 밖에서 공부하는 거죠. 벽이 없는 교실인 겁니다. 당연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거리두기를 얼만큼 해야지 되는가 줄넘기로 6피트. 통나무의 의자, 통나무를 딱 잘라내서 의자로 앉기도 하고 그 통나무를 책상처럼 거기서 글씨를 쓰기도 하고 뉴욕과 같은 도시에는 아래에 플라스틱 매트를 쫙 깔고 매트 위에 누워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통나무 집을 보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이 나네요.
이런 모든 일들이 그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지니까 엘파소가 이제 결국은 그 통행 금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캔사스의 경우는 마스크를 의무화한 주와 한 카운티와 의무화하지 않은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발병률을 조사를 했더니 반이 차이가 나요. 50%나 더 많고 적고 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전해드릴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두려워서 총을 사고 처음으로 사격장에 가서 총 쏘는 연습을 하는 사람, 아예 다른 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4개월 전에 버뱅크 마켓에 갔는데 어떤 그 백인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바로 내 탓이야 하더라는 거예요. 패티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어떻게 됐나요? 이 여성은 인종이 그 호와이안 블랙 차이니즈랍니다. 그래서 본인을 쳐다보면서 백인 남성이 그렇게 했을 때도 어쩌다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위가 한창이고 불타고 할 때였거든요. 소수인종이 타겟이 될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는 이제 프라우드 보이즈에 대해서 대통령이 스탠드 백 앤 스탠드 바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주 그 극우적인 백인 우월 그리고는 린지 그레엄 연방 상원의원까지 The Good Old Days of 분리 흑백 분리했었던 그 시절이 옛날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게 심각하다. 만약에 선거가 어떻게 된다면 하면서 이 여성은 56살이래요. 영화 스튜디오에서 일하다가 버뱅크에서 3월에 감원이 됐는데 총을 사서 이 총을 쓸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멕시코로 파나마로 이주한다고 하는데 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렇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이 당선이 돼도 마음에 안 든다고 아예 이민을 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산불 때문에요.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We must vote like never before.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정도로 투표를 해야지 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